안녕하세요. 류영진 식약처장이 정책보좌관 연봉 5,700만원 주는 정책보좌관을 규정에도 없는 걸 규정을 바꿔서 차관급의 규정에는 없는 정책보좌관을 채용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대국회 그리고 대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경험이 있는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리를 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인선에 대한 근본적인 반발입니다. 처음 류영진 식약처장이 임명이 됐을 때에 말이 많았습니다. 동네 약국하던 아저씨가 먹는 것과 약에 대한 기본, 약은 약사이니까 그렇다 치고 먹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일을 하나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식약처장이 된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먹고 그리고 약품에 대한 총괄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되겠냐고 시끄러웠습니다. 유영진 식약처장의 경력을 보면은 부산대 제약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산시 약사회 회장을 하고 이 식약처장이 되기 전에 대한약사회 부회장 직함을 가진 분입니다. 공식적인 것은 이렇지만 사실 식약처장의 처장으로 임명을 받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18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직능특보, 그 다음에 포럼 지식공감 상임 공동대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유영진 식약처장이 식약처장으로 임명되는 데는 2,000여 명의 약사들이 지원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서명도 하고 2,345명이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리면서 또 동시에 유신임 처장에 대한 유영진 약사회 부회장이 식약처장으로 가는 데 대한 강력한 지원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식약처장의 일은 단순하게 먹는 거와 약품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식품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 방위사업청을 만들면서 이때까지 군 장병들의 식사를 먹는 식품을 관리하던 국방품질검사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기품원이라는 아주 적은 형태로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방위사업청의 한 적은 분과로 독립된 국방품질검사소가 기술품질원이라는 조그마한 부서로 축소되면서 그것마저도 이때까지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가 방위사업청 산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장병들의 먹는 음식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그리고 예산과 인력이 대폭 줄게 되자 방위사업청이 생긴 이후에 우리 병사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위생이라든가 품질의 문제라든가 영양 문제를 전부 식약청에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식약청에서 관리하게 되니까 식약청은 기존의 인력과 장비와 예산을 옛날 국방품질검사소 독립적으로 갖고 있던 것 가진 만큼 능력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음식과 식품 영양을 관리하는 것은 이때까지 자기들이 해오지 않던 일에 추가적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사와 품질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아동에게 백지의 성적표를 주고 엄마한테 가져가기 전에 성적을 네 마음대로 쓰느라는 식으로 거의 하청 주는 업체들에게 알아서 하라, 스스로 알아서 위생관리를 하라는 수준으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들이, 일반 사병들이 먹는 김치독에 쥐가 들었고, 콩나물에 소위 말하는 호치키스에 들어가는 이 클립이 들었고, 그 다음에 카크로치, 바퀴벌레가 나오고, 위생관리가 하나도 안 됩니다. 이 전부를 관할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병사들까지 전부, 병사들이 먹는 것 영양과 그리고 병사들이 먹는 식품의 안전성과 이 모든 것까지 식약청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총선 때 부산시 선거대책위원장하고 약사했다는, 동네 약사했다는 경험으로 식약처장을 뽑아 놓으니까 이 식약처장이 전문 지식을 가질 수도, 그리고 이때까지 국회와 대국민 간의 일에 있어서 대국민과의 관계의 교량 역할도 한번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식약처장을 하니까 일을 도와줄 사람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국회가 뭔지, 그리고 국민과의 교량이 어떻고, 교량 역할이 어떻고, 정책을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 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근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전문 지식도 전문 활동도 전문 경력도 없으니까 정책보좌관 하나 뽑아놔놓고 정신없이 시키겠죠. 국회와의 역할도 해라. 정부와의 역할도 해라. 대국민 홍보 역할도 해라. 사실 식약처라는 것이 꼭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 그 지역의 부산지구, 부산시 선거대책위원장 하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김성희 식약처장, 정성 식약처장, 전부 이것을 그 다음 단계로 비례대표로 가고 그 다음에 지역선거로 나가는 발판으로 활용했습니다. 김성희 식약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11개월간 일하고 바로 비례대표로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정성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선거에, 지방선거에 바로 이 식약처장을 근간으로 해서 뛰어들어갔습니다. 최소한 국민의 먹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치적인 기반으로 그 자리를 활용하는 사람으로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전문성과 소신과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한번 봅시다. 원래 외환은행에서 6년간 근무를 하다가 1982년부터 88년까지 외환은행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1년 낙동강 페롤 방류 사건에 내 아이의 분유를 페놀로 오염된 수돗물로 탔다라는 말로 해서 재미를 봤습니다. 그것이 이분의 정치적인 기반이 돼서 바로 95년에 노원구 의원이 됩니다. 그 후에 노무현 정권 때 환경자가 들었는 일에는 다 발을 들여놓습니다.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환경특보회부터 시작해서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당연히 꿈이 환경부 장관 되는 거겠죠. 그럼 꿈이 환경부 장관이고 노무현 정권 때 환경위에서 환경을 위해서 본인이 소신껏 일을 했다면은 학부모들이 와서 질문하는 WHO의 세계보건기구의 미세먼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방 세게 먹은 게 뭡니까? 학부모들보다도 엄마들보다도 더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게 뭡니까? WHO에 내는 실외 공기 기준, 실외 공기질의 기준은 있지만 실내 공기 기준의 실내 공기질의 기준은 없다라고 답변해서 한 방 먹은 겁니다. WHO에는 실내 외 모두 공기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문제, NGO 출신들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NGO 출신들이 유난하게 이번 정부에
국무위원 내지는 청와대의 주요 요직에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문제 그리고 NGO로서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국민들에게 그 정책을 바로 홍보를 하면서 국민들이 그 정책에 따라줄 것을 요구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자리에 발탁된 사람이라면 NGO, 그게 환경이든 무엇이든 소위 말하는 NGO 기구에 있을 때에 전문 지식을 획득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NGO라는 간판만 걸고 그 간판을 정치에 입문하기 위한 발판으로 썼기 때문에, 발판으로 쓰는 일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NGO가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관이 아니고 Near to Government Organization 혹은 Next Government Organization, 다시 말하면 정부의 요직으로 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가 NGO다라는 그런 빈정거리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빈정거리지만 이 정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 준 경우입니다. NGO에 있다가 장관으로 가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NGO에 있다가 장관으로 가고 NGO에 가서 있다가 청와대의 주요한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에 앉을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추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전에 갖추지 못했더라도 들어가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장관 되는 것이 환경에 페놀에 내 아들이 먹는 분유가 페놀로 오염된 물로 탔다라는 것 가지고 한번 재미를 본 것 가지고 장관까지 올랐다면은 이제 정말 국민들이 숨쉬는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식약처장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약사로 대한 약사회 부회장을 함으로 2300명의 약사들이 이분이 식약처장이 되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지지를 한 것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약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약처장은 약사들의 이익만 대변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식품까지를 대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식품까지를 모두 돌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전직 두 식약처장처럼 이것을 다음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발판으로 활용할 욕심을 갖기 전에 먼저 이 자리가 국민의 건강과 식품과 약품을 지키는 자리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고, 그러한 소명의식과 인지하에 정책보좌관 자기의 소명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정책보좌관을 뽑았다면, 이 정책보좌관 뽑는 것이 설사 이때까지 인사규정에도 없는 새로운 규정을 바꿔서까지 뽑은 사람이라 손치더라도 그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유영진 식약처장님, 이 정책보좌관을 뽑은 것이 이때까지도 없던 규정을 바꿔서 정책보좌관을 바꾼 것이 식약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음 선거를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식약처장에서 그 기간 동안 자기 이름을 홍보하고 자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을 뽑은 것인지 국민 모두가 예의주시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방송에 동감하시는 분이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름을 올리면서 또 동시에 유신임 처장에 대한 유영진
약사회 부회장이 식약처장으로 가는 데 대한 강력한 지원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식약처장의 일은 단순하게 먹는 거와 약품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식품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 방위사업청을 만들면서 이때까지 군 장병들의 식사를 먹는 식품을 관리하던 국방품질검사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기품원이라는 아주 적은 형태로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방위사업청의 한 적은 분과로 독립된 국방품질검사소가 기술품질원이라는 조그마한 부서로 축소되면서 그것마저도 이때까지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가 방위사업청 산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장병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그리고 예산과 인력이 대폭 줄게 되자 방위사업청이 생긴 이후에 우리 병사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위생이라든가 품질의 문제라든가 영양 문제를 전부 식약청에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식약청에서 관리하게 되니까 식약청은 기존의 인력과 장비와 예산을 옛날 국방품질검사소 독립적으로 갖고 있던 것 가진 만큼 능력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음식과 식품 영양을 관리하는 것은 이때까지 자기들이 해오지 않던 일에 추가적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사와 품질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아동에게 백지의 성적표를 주고 엄마한테 가져가기 전에 성적을 네 마음대로 쓰느라는 식으로 거의 이렇게 환경문제, NGO 출신들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NGO 출신들이 유난하게 이번 정부에 국무위원 내지는 청와대의 주요 요직에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문제 그리고 NGO로서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국민들에게 그 정책을 바로 홍보를 하면서 국민들이 그 정책에 따라줄 것을 요구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자리에 발탁된 사람이라면 NGO, 그게 환경이든 무엇이든 소위 말하는 NGO 기구에 있을 때에 전문 지식을 획득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NGO라는 간판만 걸고 그 간판을 정치에 입문하기 위한 발판으로 썼기 때문에, 발판으로 쓰는 일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NGO가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관이 아니고 Near to Government Organization 혹은 Next Government Organization, 다시 말하면 정부의 요직으로 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가 NGO다라는 그런 빈정거리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빈정거리지만 이 정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 준 경우입니다. NGO에 있다가 장관으로 가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NGO에 있다가 장관으로 가고 NGO에 가서 있다가 청와대의 주요한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에 앉을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추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전에 갖추지 못했더라도 들어가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장관 되는 것이 환경에 페놀에 내 아들이 먹는 분유가 페놀로 오염된 물로 탔다라는 것 가지고 한번 재미를 본 것 가지고 장관까지 올랐다면은 이제 정말 국민들이 숨쉬는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식약처 사람입니다. 정성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선거에 지방선거에 바로 이 식약처장을 근간으로 해서 뛰어들어갔습니다. 최소한
국민의 먹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치적인 기반으로 그 자리를 활용하는 사람으로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전문성과 소신과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한번 봅시다. 원래 외환은행에서 6년간 근무를 하다가 1982년부터 88년까지 외환은행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1년 낙동강 페롤 방류 사건에 내 아이의 분유를 페놀로 오염된 수돗물로 탔다라는 말로 해서 재미를 봤습니다. 그것이 이분의 정치적인 기반이 돼서 바로 95년에 노원구 의원이 됩니다. 그 후에 노무현 정권 때 환경자가 들었는 일에는 다 발을 들여놓습니다.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환경특보회부터 시작해서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당연히 꿈이 환경부 장관 되는 거겠죠. 그럼 꿈이 환경부 장관이고 노무현 정권 때 환경위에서 환경을 위해서 본인이 소신껏 일을 했다면은 학부모들이 와서 질문하는 WHO의 세계보건기구의 미세먼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방 세게 먹은 게 뭡니까? 학부모들보다도 엄마들보다도 더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게 뭡니까? WHO의 내는 실외 공기 기준, 실외 공기질의 기준은 있지만 실내 공기 기준의 실내 공기질의 기준은 없다라고 답변해서 한 방 먹은 겁니다. WHO에는 실내 외 모두 공기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영진 식약처장이 정책보좌관 연봉 5,700만원 주는 정책보좌관을 규정에도 없는 걸 규정을 바꿔서 차관급의 규정에는 없는 정책보좌관을 채용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대국회 그리고 대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경험 있는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리를 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인선에 대한 근본적인 반발입니다. 처음 류영진 식약처장이 임명이 됐을 때에 말이 많았습니다. 동네 약국하던 아저씨가 먹는 것과 약에 대한 기본, 약은 약사이니까 그렇다 치고 먹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일을 하나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식약처장이 된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먹고 그리고 약품에 대한 총괄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되겠냐고 시끄러웠습니다. 유영진 식약처장의 경력을 보면은 부산대 제약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산시 약사회 회장을 하고 이 식약처장이 되기 전에 대한약사회 부회장 직함을 가진 분입니다. 공식적인 것은 이렇지만 사실 식약처장의 처장으로 임명을 받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18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직능특보, 그 다음에 포럼 지식공감 상임 공동대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유영진 식약처장이 식약처장으로 임명되는 데는 2,000여 명의 약사들이 지원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서명도 하고 2,345명이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하청 주는 업체들에게 알아서 하라, 스스로 알아서 위생관리를 하라는 수준으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들이, 일반 사병들이 먹는 김치독에 쥐가 들었고 콩나물에 소위 말하는
호치키스에 들어가는 이 클립이 들었고, 그 다음에 카크로치, 바퀴벌레가 나오고 위생관리가 하나도 안 됩니다. 이 전부를 관할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병사들까지 전부, 병사들이 먹는 것 영양과 그리고 병사들이 먹는 식품의 안전성과 이 모든 것까지 식약청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총선 때 부산시 선거대책위원장하고 약사했다는, 동네 약사했다는 경험으로 식약처장을 뽑아 놓으니까 이 식약처장이 전문 지식을 가질 수도, 그리고 이때까지 국회와 대국민 간의 일에 있어서 대국민과의 관계의 교량 역할도 한번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식약처장을 하니까 일을 도와줄 사람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국회가 뭔지, 그리고 국민과의 교량이 어떻고, 교량 역할이 어떻고, 정책을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 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책 보좌관이 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근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전문 지식도 전문 활동도 전문 경력도 없으니까 정책 보좌관 하나 뽑아놔놓고 정신없이 시키겠죠. 국회와의 역할도 해라. 정부와의 역할도 해라. 대국민 홍보 역할도 해라. 사실 식약처라는 것이 꼭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 그 지역의 부산지구, 부산시 선거대책위원장 하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김성희 식약처장, 정성 식약처장, 전부 이것을 그 다음 단계로 비례대표로 가고 그 다음에 지역선거로 나가는 발판으로 활용했습니다. 김성희 식약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11개월간 일하고 바로 비례대표로 등록을 한